데는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꼬야 캠핑카를 만든 이재희입니다. 제가 꼬야 캠핑카를 완성하고 여행을 다닌 지 벌써 한 2달 정도가 흘렀어요. 그동안 2개월 동안 다녔던 곳이 꽤 많아요. 삼척도가 다녀왔고, 그리고 대관령, 그리고 지난해 용담선 바위, 문경, 그리고 충주 등등,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 광양도 다녀왔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매주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매주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내가 과연 캠핑카를 사지 않고 만든 게 과연 잘한 짓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캠핑카를 사지 않고 이렇게 꼬야 캠핑카를 만든 게 잘한 짓인지, 그리고 또 그 캠핑카를 혹시라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캠핑카를 만들고 가장 좋은 점은 뭐니 해도 이 세상에 유일한 나만의 캠핑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하고 좋은 기성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그리고 꼬야만을 위한 캠핑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만든 게 아닌,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소재를 쓰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한 캠핑카가 만들어졌다는 게, 국내 유일의 캠핑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만족감이자 장점이지 싶습니다.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차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마스터 3밴, 그리고 마스터 13인승 버스, 그리고 마스터 15인승 버스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3밴을 제외한 마스터 13인승 버스와 15인승 버스를 추천합니다. 그 마스터 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큰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개방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3밴을 선택하게 되면은 다 여기를 뚫어야죠. 뚫어서 카라반용 창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카라반용 창문을 하게 되면 거기 창문 개수, 크기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카라반용 창문을 달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버스 창문에서 나오는 이 순정 유리에서 나오는 이 멋스러움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 13인승 버스나 15인승 버스, 아니면 솔라티 버스를 캠핑카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 차량으로 추천을 합니다. 꼬야 캠핑카처럼 마스터나 솔라티를 베이스로 하는 클래스 B 캠핑카의 특징은,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을 2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추천을 합니다. 클래스 B 캠핑카는 사실 내부 구조가 넓지가 않아요. 여기에 3인, 4인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기에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쾌적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은 이런 클래스 B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확장형 캠핑카, 그러니까 봉고라든지 스타렉스라든지 혹은 마스터도 확장형이 있습니다. 이런 확장형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스터나 솔라티로 여행을 다니신다면 1인 혹은 2인이 가장 적절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마스터나 솔라티로 캠핑카를 만드실 분은 가족 구성원은 내가 2인 이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솔라티나 마스터 기반으로 캠핑카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은 클래스 C의 확장형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꼬였냐? 먼저 욕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개월 정도 욕실을 사용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욕실 바닥에
그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수구가 차량이 완벽하게 수평이 맞는 곳에서는 배수가 잘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차량이 기울어져 있거나 하게 되면 배수구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욕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욕실을 이용하거나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욕실 발판을 제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캠핑카를 구입하시거나 혹은 캠핑카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욕실을 이용하거나 만드실 때 이 발판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발판을 활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쾌적하게 욕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캠핑카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실 문은 미닫이, 즉 슬라이딩 도어를 추천을 합니다. 문은 여닫이하고 미닫이를 달 수가 있는데, 여닫이 문을 욕실에 달았을 경우에는 평소에 열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닫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미닫이 문의 장점은 이렇게 평소에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도 걱정 없고 안에 습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서로 환기가 돼서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하시는 분들은 꼭 가급적 화장실 문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를 만들 때는 싱크 공간은, 그러니까 주방 조리 공간은 최대한 크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스터 기반 캠핑카들을 보게 되면 주방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주방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에서 요리를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외부에다가 쉘터를 치고 거기서 외부에서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클래스 B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죠. 스텔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지를 가더라도 밖에다가 여러 가지 캠핑용품을 내놓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조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에 충분한 조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용을 하실 때 부탄가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공기 오염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덕션으로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만드실 때 고려사항으로 주방은 최대한 넓게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조리 기구들을 인스톨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이에요. 싱크볼에서는 보통 이제 세수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설거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개수대가 높이가 낮거나 폭이 좁게 되면은 큰 접시, 큰 냄비, 프라이팬 이런 부분들은 설거지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설계하실 때 이 싱크볼 공간은 크고 높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여기서도 좀 쾌적하게 설거지도 하고 그릇들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가급적이면 인출식 테이블로 만들기를 추천을 합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인출식으로 하시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출식 테이블을 쓰게 되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타 공간을 이 작은 클래스 B의 캠퍼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야, 눈곱지자. 이렇게 꼬야도 와서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공간도 됩니다. 그리고 침대 공간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정 침대를 사용하거나 소파 변환 침대를 사용하게 돼요. 고정 침대를 쓰게 되면 이제 편하게 취침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작은 차에서 고정 침대를 쓰는 순간
공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소파 변환 침대는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테이블을 내리고 쿠션을 변환하고 또 실제 취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 또 이제 매트를 깔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캠핑카를 만드실 때 특히 이제 자작 캠퍼 분들한테 추천하는 부분은 이렇게 머피베드입니다. 머피베드를 쓰게 되면은 평소에는 침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취침을 할 때도 쉽게 침대만 쑥 내려서 그 위에 전기장판도 저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바로 취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캠핑카를 만드실 때 침대는 좀 변환이 쉽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커튼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커튼 뒤 공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짜잔 하면은 베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베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마찬가지로 창문으로 쫙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바깥의 경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침할 때는 커튼을 닫아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또 냉난방의 효과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매트리스는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캠핑카를 쭉 구입하려고 보면서 가장 이제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트리스였어요. 소파 변환 침대의 경우에 매트리스가 사실 소파 스펀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 위에서 자다 보니까 잠깐은 자는 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조각조각 난 스펀지 위에서 하루 동안 숙면을 취하기는 사실상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피베드를 활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매트리스, 저는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를 썼지만 라텍스 매트리스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매트리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머피베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장점, 뒷문을 열었을 때 넓은 개방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바깥 풍경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고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뒷문 열고 침대 내리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 자체가 그냥 힐링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을 만드실 때 뒷문 쪽과 거실 공간이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침상 공간을 높이거나 물론 이제 뒤에 화물 적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침상을 뒤쪽으로 높여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개방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뒤에 소파 이런 부분들은 낮춰서 설계를 하셔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캠핑카 만들 때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열 작업을 하실 때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치시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방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집이 아니고 차량이다 보니까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진 작업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MS 폴리머로 스프레이식의 MS 폴리머를 사용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MS 폴리머를 뿌리게 되면 방지는 좋은데 단점이 그 위에다가 단열재를 붙일 때 상당히 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부분은 방진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열 작업을 할 때 단순히 열반사 단열재 10T짜리 사용하시는 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는
단열 작업에 있어서는 글라스 울을 추천을 드리고요. 글라스 울도 여러 가지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89T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89T를 2겹 혹은 1겹씩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빈틈을 꽉꽉 메꿔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글라스 울 위에다가 타이백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방진 작업과 단열 작업, 그리고 그 아무래도 글라스 울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 위에 타이백을 올림으로 해서 습기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의 집 짓는 거의 목조주택 수준의 단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단열 작업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작을 권해드리고 꼭 자작하실 때 단열 작업은 이와 같은 과정을 꼭 거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시스템은 12V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일부 24V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12V보다는 24V 이상, 24V나 48V 배터리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전기를 예전처럼 12V만 쓰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그 에어컨이라든지 인버터라든지 헤어 드라이어기 등등 220V 사용 비중이 상당히 늘었어요. 네, 이러한 220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2V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전기를 좀 더 안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작하시는 분들은 24V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산철 배터리를 쓸 것인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12V는 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인산철을 써도 되고 리튬이온도 있겠지만 24V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인산철을 쓰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산철이 다 12V 기반이고 아마 24V 이상을 하게 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품 특성상 인증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4V 이상을 쓰기 위해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LG나 삼성 셀을 활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의 전기함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 차의 전기는 이 소파 밑에 있습니다. 꼬야 캠핑카의 전기함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통합 인버터가 있고요. 이 통합 인버터는 인버터 기능과 충전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즉 MPPT 태양광 충전기, 한전 충전기, 그리고 그 APU 자동 절제기, 그리고 인버터 기능은 5kW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주행 충전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리튬이온 48V 배터리입니다. 그 제조사는 국내 배터리 전문 제조회사인 신흥 SEC 제품이고요. 오른쪽으로 도메틱 언더베드 에어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는 무전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되게 단촐하고 간소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꼬야 캠핑카를 만든 게 과연 잘한 짓일까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지금 2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제 중간 평가를 해보자면 꼬야 캠핑카를 만든 건 정말 잘한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캠핑카가 생겼다는 것도 좋고 또 나하고 꼬야하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캠핑카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꼬야만의 캠핑카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캠핑카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쉽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캠핑카를 만들지 않고 기성 그 캠핑카 회사의 제품을 산다면 무엇을 살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꼬야 캠핑카를 만들기 전에 꽤 많은 캠핑카 업체를 방문하고 제품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만들지 않고 캠핑카를 산다면 저는 두 가지 회사 제품을 중에 하나를 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월든 제품, 그리고 또 하나는 은하모빌. 이 두 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하모빌과 월든을 제가 고려했던 이유는 제가 이 차를 만들면서 많이 고민했던 전기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꼬야 캠핑카를 설계할 때도 그 전기 쪽은 월든의 익스페디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단열이나 이런 측면은 은하모빌 유로마스터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존 캠핑카를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은 저는 월든과 은하모빌을 추천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이상 꼬야 캠핑카 만드는 거 잘하시는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